네,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법률 문제를 법제처 생활법령 정보와 함께 알아보는 알쏭달쏭 솔로몬의 판결. 오늘은 SNS 계정 프로필 상태 메시지와 명예훼손 얘기해 보겠습니다.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일단 어떤 상황인지 좀 볼까요? 네, 초등학생인 김지훈 군은 같은 반 학생이었던 이 박준서라는 군에게 따돌림과 괴롭힘 등 지속적으로 학교 폭력을 당해왔는데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김지훈 군의 엄마 이가희 씨가 학교에 이제 신고를 했고 그 결과 이제 가해 학생인 이 박준서 군은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 보복 행위의 금지와 또 교내 봉사 조치를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김 군의 엄마 이 씨가 이런 학교 처분에도 좀 분이 풀리지 않아서 자신의 카톡과 페이스북 등 개인 SNS 계정 프로필에 학교폭력범 아웃, 접촉 금지라는 이제 글과 또 주먹 모양 이모티콘을 설정해 놓은 건데요. 이제 이런 경우에 이 씨의 프로필 상태 메시지가 박군에 대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느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뭐 양측 입장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개인 SNS지만 누구나 볼 수 있는 프로필 상태 메시지에 쓴 글은 그 사건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이 박준서 군을 지칭한다고 이해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이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박준서 군 어머니 이제 백미영 씨의 입장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프로필을 본 사람들은 이제 준서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나 평가를 하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처벌해야 한다라는 게 이제 백 씨의 주장인 건데요. 반면 이 피해 학생 부모 이 씨는 학교폭력범이 준서라고 딱 찍어서 내가 뭐 이름을 쓴 것도 아니고 이제 내 SNS에 내 감정 상태나 생각, 의견을 쓴 것뿐이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관련 법령이나 판례 같은 거는 있나요? 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따른 범죄가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서 명예를 훼손을 해야 되는데요. 즉 피해자가 특정이 됐느냐 또 사실이 특정이 됐느냐 두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실을 드러낸다는 것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는 사실을 드러낸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한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 반드시 구체적인 사실이 직접적으로 명시돼 있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특정 표현에서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자, 그리고 대법원은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하기 위해서는 표현의 내용을 주의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현이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한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대법원은 또 특정 표현이 사실인지 아니면 의견인지를 구별할 때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또 증명 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해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 특정 표현이 사실이냐 또는 이제 아니면 허위 사실이냐인 경우 이제 명예훼손으로 아니면 이제 단순 의견일 때는 모욕죄를 적용해서 의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사건 판결은 어떻게 났나요?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명예훼손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사실 언급 여부와 관련해서 대법원은 피고인은 학교폭력범 자체를 표현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 특정인을 학교폭력범으로 지칭하지는 않았다라고 판시를 했는데요. 학교폭력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 또 초등학생 자녀를 둔 피고인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학교폭력범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실제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에 관해 언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게 대법원 판단입니다. 또 이제 구체적 사실이 적시가 됐냐라는 여부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접촉 금지라는 어휘는 통상적으로 접촉하지 말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가 되고 이 사건 의결 등을 통해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는 사실이 반 학생들이나 부모에게 알려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판시를 했고요. 또 이제 이러한 사정을 위해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상태 메시지를 통해 특정 학교폭력 사건이나 그 사건으로 받은 조치에 대해 기재함으로써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냈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게 대법원 의견입니다. 이게 뭐 특정인을 뭐 깎아내리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초등학생 학부모로서 뭐 의견을
표현한 거다 뭐 그런 취지의 판결인 건가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피해 부모인 네. 이제 이 씨가 자신의 개인 SNS 계정 프로필에 네. 학교폭력범 접촉 금지라는 이 글과 네. 또 주먹 모양의 이모티콘을 설정한 것만으로는 네. 이제 가해 학생이었던 이 박군을 특정하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게 법제처 설명입니다. 이게 뭐 학교 폭력 가해 사실은 다 까먹었는지 이걸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일인지부터 좀 돌아봤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